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절검정고시 국어 기초 입문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문학의 희곡과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희곡은 뭐냐 하면은 희라는 글자가 원래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 희라는 글자가 돼지를 갖다가 돼지를 잡을 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구경하지 않습니까? 신기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희입니다. 그래서 희라는 말은 구경하다, 기쁘다 뭐 이런 뜻인데, 자, 그것을 갖다 엮은 게 바로 희곡입니다. 그래서 희곡은 후대에 와서는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냐면은 무대 상영을 목적으로 한 연극의 대본으로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희곡은 곧 뭐냐?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희곡은 연극의 대본. 자, 그래서 희곡의 특징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무대 상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연극으로 올릴 것을 전제로 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연극은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눈앞에서 배우들이 지금 연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지 뭐 앞으로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현재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희곡을 보면은, 연극을 보면은 중간에 사회자가 나와서 여기서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없죠. 그죠? 항상 배우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사건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자, 한 가족이 나와서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내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항상 대립과 갈등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연극은 막과 장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막이라는 것은 아예 이제 커튼이 내려서 무대가 가려진 거, 그 다음에 장이라는 것은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막과 장을 기본 단위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희곡은 시간적 혹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 희곡으로 삼국지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백만대군, 뭐 적벽대전 이런 거 할 수 없죠. 그죠? 예전에 홍콩에서 나온 삼국지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제작 비용이 좀 부족했나 봐요. 적벽대전인데 적벽대전을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들이 싸우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말로만 해요. 그냥 조조가 왔다, 뭐 오나라군이 공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로만 했는데, 자, 연극은 그나마 더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고요.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알리바바 40인의 도둑도 찍기 힘듭니다, 연극은. 그러면 배우가 40명 나와야 돼요, 적어도. 자, 그래서 희곡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고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희곡의 3요소는 뭐가 있냐면은, 자, 첫 번째가 해설입니다. 그래서 해설은 무대 장치, 인물, 배경 이런 걸 갖다가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지시문은 다른 말로 지문이라고 하는데, 가로로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서체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무대 지시문과 크게 동작 지시문을 나눕니다. 그래서 무대 지시문은 배경이나 무대 장치, 그 다음에 조명, 분위기 등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배경에는 뭐 벽에는 어떤 그림이 걸려 있고, 뭐 조명은 어떻게 비치고, 뭐 등장인물 2명이 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대 지시문입니다. 그리고 동작 지시문은 인물의 동작이나 표정, 심리나 말투 등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머리를 긁으며, 뭐 쑥스러운 음성으로 인상을 쓰며, 웃으며, 뭐 이런 것들, 손을 비비며, 이런 건 다 동작 지시문입니다. 자, 그리고 대사는 이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대화, 독백, 방백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화는 등장인물이 서로 주고받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개와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독백은 혼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방백은 무대 위에 있는 다른 인물은 듣지 못하지만 관객에게는 전달되는 것, 이게 방백입니다. 그래서 방백은 다른 인물은 못 들지만 관객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백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또 구성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희곡은 소설하고 다르게 5단 구성이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 단계가 그림을 그려집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뭐가 없습니까? 위기가 없죠. 그죠? 발단, 전개, 절정. 그 다음에 하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발단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발단 부분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전개는 인물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절정은 인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절정. 그 다음에 하강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 하강. 그 다음에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소설이지만 희곡에서는 결말이란 말을 안 쓰고 대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원. 그래서 갈등이 해소가 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게 바로 대단원입니다. 그래서 구성 단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쓴 대본입니다. 그래서 연극의 대본이 희곡이라면은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쓴 게 바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대본이 드라마 상영을 전제로 한 문학이라면 희곡은 무대 상영을 전제로 한 문학입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는 자, 대사, 뭐 지시문, 장면 표시, 해설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희곡과 다르죠. 대사는 등장인물이 하는 말인데 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진행, 주제, 암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시문은 인물의 동작, 표정, 심리 및 다양한 효과 등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장면 표시, 이 씬 넘버라고 해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 번호입니다. 그리고 해설은 시나리오 첨번의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의 특징이 뭐냐면은 드라마나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이 장면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희곡은 뭐로 나눴습니까? 장과 막으로 나눠졌었죠. 그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장면, 씬 넘버 단위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것은 희곡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클로즈업, 그다음에 인서트, 몽타지, 그다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뭐 오버랩 이런 특수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곡에 비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덜 받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뭐 삼국지 100만 대군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용어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샵은 씬 넘버, 그래서 장면 번호고요. E는 이펙트라고 해서 효과음입니다. 음향 효과. 그 다음 인서트는 삽입화면. 그래서 장면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거나 장면과 장면을 잇기 위해서 넣는 장면이 인서트. 그 다음에 오버랩은 두 가지의 화면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FI는 페이드 인이라고 해서 어두운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거. F5는 페이드 아웃이라고 해서 밝은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CU는 클로즈업이라고 해서 어떤 인물이나 장면을 크게 확대해서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학이었고요. 자, 여러분 이제 비문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문학은 여러 글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설명문과 논설문입니다. 그 밖에 뭐 보고문도 있고요, 정기문도 있고 기사문도 있는데 이번 시간은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문과 논설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설명문은 뭐냐 하면은 설명문이란 지식이나 정보를 알기 쉽게 풀이해서 독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글이 바로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은 비교적 쉬운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쓴이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분야를 갖다가 독자들한테 이해시키는 글이 바로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의 특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그래서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배제한 채 사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씁니다. 그리고 평행성은 이해하기가 쉽도록 쉬운 말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명료성은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분명하게 씁니다.
그리고 사실성은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에 근거해서 전달하고요. 체계성은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처음, 중간, 끝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은 다른 말로 머릿말이라고도 하고, 중간은 본문, 끝은 맺은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글을 쓰게 된 동기와 설명 대상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끝 맺은말 부분에서는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마무리합니다. 이래서 3단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의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개념이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풀이하는 방법. 그래서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소설이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선문문학이다. 소설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시는 예를 들어 하는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하는 이런 말 빼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시인들이 많다.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윤동주, 김소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김영랑 등이 그들에 속한다. 자, 이런 게 바로 이 예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 간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비교입니다. 그래서 설명문과 논설문은 둘 다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글이죠. 그 다음에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 간의, 글자가 잘못 나왔는데 공통점이 아니고 차이점이죠.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대조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기온을 놓고 봤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거나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분류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크게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나눈다. 이런 게 바로 종류를 나누는 분류입니다. 그리고 분석은 설명 대상을 부문으로 쪼개서 설명하는 방법. 다시 얘기하면은 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법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꽃은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로 구성되어 있다. 혹은 뭐 시계는 시침, 부침, 초침, 그 다음에 이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게 바로 분석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설문을 알아보겠습니다. 논설문의 정의와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논설문의 정의. 첫 번째,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상대에게 설득시키는 글이 논설문입니다. 그래서 논설문은 주장이 나오고 독자를 설득시킨다. 이런 점에서 설명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설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가 바로 주관성입니다. 글쓴이의 주관이 드러나야 합니다. 설명문은 객관적으로 써야 되죠. 논설문은 주관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가 타당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유도 없어.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계성은 서론, 본론, 결론에 따라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설문 역시 3단 구성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명료성은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야 됩니다. 주저리 길게 쓴다고 이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은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 누가 얘기했다는 게 훨씬 믿음이 가겠죠. 자, 그래서 논설문의 짜임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그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글을 쓰게 된 동기나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리고 주장이나 근거가 타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표현 방법, 설명 방법은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설문 같은 경우는 주관적이고 글쓴이의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설명문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